안녕하십니까. 천공의 별과 조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정함으로써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별당한 것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이별은 계속 길어집니다. 극복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연락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쉽게 파악이 되고 또 역시 해결 방안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고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할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계속 시청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토픽은 소셜 브래깅입니다. 소셜 브래깅이라는 것은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SNS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S에서 S가 소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통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관종의 시대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시대는 누구든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시대이죠. 자, 그래서 소셜 브래깅이라는 신종 단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헤어진 이후에 여러분도 소셜 브래깅을 할 수 있고 그들도 소셜 브래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리바운드를 과시하는 경우를 제가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 이별을 극복한 후 내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이별을 극복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시란 말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암시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자신감을 느낀다면 사람들한테 과시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별 이후에 발생하는 소셜 브레이킹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여러분의 X가 리바운드를 형성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SNS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의 어떤 리머런스 스테이지를 열렬하게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그들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복귀를 해봐도 우리는 소셜 브레이킹을 하지 않았어.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는 그들의 SNS에 나와의 관계를 사람들한테 과시하거나 알리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와 헤어진 이후에 새로운 리바운드가 형성을 해놓고 그들과 나의 X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란 말이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열렬하게 소셜 브레이킹 과시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계의 파운데이션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리바운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투심을 느낄 때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셜 브레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리바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X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고 불안함을 느끼지만 역시 여러분의 X와 사귀고 있는 리바운드 역시
여러분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도하게 소셜 브레이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승이든 리바운드든 헤어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얌전한데 어떤 사람들은 소셜 브레이킹이 매우 강하다. 어떤 쪽이 기반이 튼튼하고 어떤 것이 더 약한 것일까요? 금방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 브레이킹이 강한 사람들이 기반이 약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관계, 즉 그들과 리바운드의 관계는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이 추정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조사가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헤어지고 새로운 리바운드를 형성해 나가는데 그들의 관계가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이게 좀 굳건하게 이어져 나간다면 굳이 소셜 브레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과 재회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는 침묵입니다. silence. 제 아들 여러분한테 침묵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의 관계가 굉장히 조용하다. 그들의 소셜 브레이킹이 전혀 없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별 이후에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라디오 사일런스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성격, 기질, 자라온 환경, 여러 가지 팩터들이 소셜 브레이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그 소셜 브레이킹이 가끔 필요하기도 하고 전혀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디테일,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저의 해석은 아까 제가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소셜 브레이킹이 많은 것은 그들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여러분이 추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소셜 브레이킹의 반대 상황인데요. 이런 댓글이 제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헤어진 이후에 내가 노컨택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그 남자나 그 여자를 힘들게 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들의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 이런 댓글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지금 방송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요. 그들이 전화번호를 바꾼 이유는 여러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새로운 리바운드가 그들에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추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취업 준비 과정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이별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취준생이고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헤어졌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자학하는 스탠스로 가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취준생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죠. 이런 거에 대한 성실성이 보이지 않으면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저와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별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단순히 여러분이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차이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취준생일지라도 무언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 취준생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개는 그런 식으로 헤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연애인데 리바운드가 생겼다. 나와 한 4개월, 5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 일단 리바운드가 있든 없든 떠나서
장기 연애가 노 컨택을 했을 때 제외가 잘 되고 단기 연애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기 연애가 단기 연애보다는 재회 과정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그런데 약간 스탠스가 틀립니다. 장기 연애를 만약에 내가 X와 3년을 연애하다가 X가 나와 헤어지고 그 리바운드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 리바운드와 그들과의 관계의 안정성에 대해 좀 여러분이 조금 예의 주시를 좀 해야 합니다. 그들 관계가 스테이블하게 가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연애가 한 후에 리바운드를 바로 만들었을 때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난 그 사람의 연애 히스토리를 잘 봐야 합니다. 많은 연애 경력이 있고 나를 만나기 전에 많은 이성과 파트너의 경험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의 연애를 자주 반복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리바운드 관계도 곧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회가 되기도 쉽지만 왜? 늘 이런 식으로 짧은 만남을 하고 헤어지고 바로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 애정 결핍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 데드 이슈가 있는 여성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데드 이슈에 대해서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연애 히스토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셨던 분이라면 재회를 떠나서 약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과 재회가 되더라도 곧 이별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이별이나 학교에서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의 이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사내 이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쑥스럽고 하니 내가 그래도 인사를 그냥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를 그들이 먼저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 무조건 매달리는 스탠스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최대한 피하시고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압니다. 우리는 헤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날 피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든지 불안을 느끼든지 여러분의 스탠스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분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노 컨택 하시고 stay with me 하십시오.